그 북한 탱크는 막 충격하잖아요. 도로가. 얘 탱크는요, 고무 패드 달았기 때문에 엄청 사격에서 엄청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 사람이야 그 비교를 하지. 그렇지. 먹어봐야 맛있는 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꼭 강의 가서 말하는 게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군복무 연한을 내려서 숙달된 건 있다, 한 동작에. 근데 그게 아마추어식이냐 아니면 프로식이냐 이 차이다. 그러나 뭘 명심해야 되는가 하면 절대로 정신력에서는 다른 건 배울 게 없다. 적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 과도평가하지 말라. 적을 가소평가하면은 자만이 생기고 이거는 승리할 수 없는 요인이고, 또 적을 과대평가하면 겁이 나. 그래서 신심을 잃어. 그렇지. 그래서 꼭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신심은 전투 전에 마련된다는 전쟁 병서에 있는데, 그 대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나가서 뭐 일부 그 강의를 한다고 해서요, 북한만 알아서는 못합니다. 북한이나 한국 사회를 알았을 때 그 중에서 실지 장단점을 추려서 내가 역사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걸 정확히 전달하는 게 그게 전달자의 사명이지, 무슨 옛날에 살아온 그것이나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북한이 그 어렵고 그런 재래식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발전상이 인식하고 여기서 사는 긍지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이나 그 하나원 교육 중에 특히 이 남자들한테는, 북한 남자들 군복무 10년씩 갔다 왔잖아요. 네. 아직도 그 머릿속에 세뇌가 있습니다,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이라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혹은 뭐 군부대에 한 곳이라도 가서 조금 구경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 요즘에 들거든요. 근데 실제 북한에서 서해 연평해전 그 영상본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저도 기회에 뭐 많이 못 봤어요. 몇 장면은 봤는데 그 이후에 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솔직히 뭐라 했는가 하면 남조선 계리군이 무슨 약하고 저지고 아니라 그랬어요. 아, 북한이 인정했구만. 예. 네.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북한 군인들이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애들도 좀 있는데, 그때 북한 군 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 연평해전 격군에서 야, 남조선 애들이 뭐 어쩐다 하더니 태통이 이렇고, 뭐 그다음에 자양포라고 걔들이 색깔이 바다 색깔하고 똑같은 배가 나오는데, 배가 쭉 나오다가 포신이 휙 들고 자행식이라고 휙 돌아가서 뿡 하고 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서는요, 그 포로 쏘자면 고조방향기 돌려요. 이 고조기라는 거 돌리면 포신이 올라가고요, 방향기 돌리면 돌아요. 지금 옛날 탱크들이요, 다 고조방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조방향기식 그따위 그 어뢰정이 그래요. 더 웃기는 거, 지금 발전해서 어뢰정이 날다가 어뢰를 앞으로 쏘지. 예, 러시아식 어뢰정이요, 북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뢰정 나가면서요, 어뢰를 뒤로 쏘고 배가 비켜줍니다. 그래야 어뢰알이 나가요. 예. 그거 하고 왜 그러냐면 어뢰알이 한쪽에 양쪽에 한 두 발 걸고 어뢰정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다 폭약을 싣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돌아올 기름을 주지 말라. 뭐 우리는 어뢰알 두 발을 명중 못하면 군사형법에 목이 달아납니다. 살아서도. 그러니까 어뢰알 두 발을 한 발 갈기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배가 이쪽으로 회전하잖아요. 어뢰알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추진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시스템하고 대한민국이 고속정하고 어떻게 비합니까? 그래서 나갔다가 북한이 대파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때 허리가 뚝 잘렸어요. 그런 기관포에 하나 맞아도 32mm 맞아도 허리 부러지는데, 예, 무슨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통일해야 되잖아요. 무력으로 통일하든 평화로 통일하든 해야 되는, 우리 통일이 주도가 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 해도 이렇게 좀 많이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평해전 때도 북한군이 처음에는 교육을 주기에는 남조선군은 허수아비다, 뭐 한 번 턱 치면 훌 넘어간다, 이런 교육을 계속 줬는데 막상 붙어보니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느꼈네요. 예, 그래서 저도 부대 가면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충격 좀 받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강의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걸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 대한민국 국군들이 줄 서서 오는데, 야, 우리야 뭐 옛날에 발들어 그저 시작부터 땀 빼잖아요. 근데 얘들은 작대로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게 뭐 있냐면 옛날에 돌격구령을 100번 하면 마지막엔 돌격을 못 해요. 진짜 정답이네. 진짜 무는 개는 짓질 않아요. 근데 북한은 계속 지죠. 계속 돌격이야. 계속 수령님에서 한 목숨 바쳐 싸우는데 50년 동안 싸우는데 단 하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공감을 내리셨네요. 네, 근데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인들 잘 먹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걸어오는 거 보니까 북한군이 키가 얼마입니까? 평균 남자군이 그렇지. 키가 1m 67인가 63가밖에 안 됩니다. 65 정도 예,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남자 평균치 1m 73.1인가 나갈걸요? 네. 나오는 거 보면 미군 군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건장한 게 무리가 쫙 올라오는 거 진짜 감동스러워요. 그런 걸 보고요. 그렇지. 예, 전투라는 거는, 그게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지금 입체전이잖아요. 중거리, 근거리 타격합니까? 원거리 타격, 중거리 타격, 근거리 타격에서 적을 초토화시킨다는 게, 예, 이렇게 그물 씌워놓고 그 안에 포위하잖아요. 그물 씌워서 밖으로 못 빠지게 하는 거 점점 조이는데 포위망을. 그러니까 이런 걸 전술적으로 좀 알고, 정신적으로도 알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한민국 신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장사성포가 2만 문이 확 뭐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7분 때렸을 때 대한민국 전국인 오는 게 아니라 250만 명 살상되는 거로 나와요. 자료에. 250만.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그 다음 대한민국이 타격 시작했어요. 그쵸. 북한을. 어디서 타격했는가. 왜 우리 한미동맹이라 합니까? 예. 오키나와 감에서 우리가 한미 전력이 출격합니다. 거기서 출격하고요. 대한민국 공군력이 출격해서 북한을 타격하는데 신심을 잃지 마세요. 4분. 북한은 7분 타격했네. 대한민국 4분이면요. 12만 4천 평방. 북한 전 지역. 대한민국이 9만 6천 평방. 북한이 한 개 도가 많아요. 그 전역이 불바다입니다. 4분에. 네. 대한민국 한미전력이요. 저는 그 시뮬레이션 보고요. 우리는 군사령관입니다. 군단장님인데요. 네, 몇 군이라고 말은 못할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봤는데, 정말 이게 과학의 시대다. 암만 입 벌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총알이 나라 내 심장 뚫는데 그렇지. 뭐 앉아서 뭐 구호 고동고 외칠 뭐 시간이 있나요? 그렇죠. 그동안 다 초토화되는데. 예,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 부대에 가서요. 군인들이 그 정신력이라는 게 어디에 세뇌된 정신력이 아니고 그 애국적인 그렇죠. 본성적인 정신력하고 네. 군인들이 생활 수준을 보십시오. 그리고 부대 장비를 보십시오. 그렇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작전의 연동성을 보시면요. 그러면요, 감히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럼요. 이거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네. 그렇게 말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 그럼 좋다. 무기 다 빼자. 그냥 주먹으로 싸우자.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고 북한은 2천만이다. 인구로 싸워도 안 된다. 그리고 체력으로도 안 된다. 먹는 거로도 안 된다. 모든 게 안 된다.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막 한 며칠 동안 그게 조금 살짝 꽂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좀 통쾌합니다. 제가 요 영상만 추려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네. 그러면 또 군부대 다니시면서 총은 보셨습니까? 네, 총도 봤죠. 북한 총이랑 우리 한국 총이랑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겠지만은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게는 한국 총이 좀 가벼워요. 예, 근데 지금 북한도 많이 개량돼 가지고요. 지금 뭐 총알 미리수도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7.62mm에서 지금 5점 몇 밀인가? 그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탄환이 뭐 방향도 좀 달라지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근데 한국 총들 보면은 좀 가볍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내 꼭 말씀드릴 거 있기에 북한은 중국산하고 러시아산을 많이 모방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무기는요, 인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살상력에만 관심 뒀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산이나 우리 한국산 무기는요, 조종사의 인권에 엄청 신경 썼어요. 자, 예를 들어 말할게요. 똑같은 헬기가 하늘로 올랐어요. 러시아산 헬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한국. 근데 북한산이 오르는 헬기는 땀이 비오듯 한다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공에 올라갈수록 추워서 얼어 죽을 그런 형편이 됐다면요, 대한민국 에어컨 보일러 다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지상온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라 그거는 명중률, 뭐 살상력 여기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운명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또 이제 국군 부대도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셨고 또 사회 강의도 하셨어요. 네, 사회는 네. 어떤 데 가셨습니까? 사회는 뭐 우선 학교들 많이 갔고 좀 제일 충격받은 게 학교 가면 왜 선생님들이 안 들어요?
학생들 뒤에 선생들이 일렬로 쭉 섰다가는 2, 3할 때에서 2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무슨 다른 선생님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 강의를 하고 이러면은 뒤에 선생님이 항상 있거든요. 뭐 네. 강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네. 네. 근데 한국에는 학생들만 있고 선생님은 빠져. 선생님들 뒤에 다 섰다가 처음에 다 섰다가 빠져요. 카메라로 안에서 시청하는 거 아닐까요?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강사님이 부담이 있잖아. 안보 교육을 담당한 선생 하나 내놓고 나머지 선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보 교육은 이 사람들한테 우선이 아닙니다. 예, 이게요, 사람이 살아야 모든 뭐 정치라든 경제라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선 안보 교육 그 자체는 나라 애국심이잖아요. 이걸 벗어놓고 18세, 19세 난 아들이 난 대한민국 싫습니다. 난 미국 가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먹고 자라는 데 있다 소리 합니까? 이거 안타까웠어요, 나는. 맞는 말씀이네. 예, 저는 꼭 말하거든요. 하늘에서 씨앗을 떨었는데 네가 노스코리아에 떨어졌나 사우스코리아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네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지. 네 똑같은 동기 북한에서 굶어 죽었어 임마. 이렇게 말해요. 예, 이런 교육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좀 선생님들도 이제 안보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그 시간에는 나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하시다가 아까 뭐 고향에 계시는 아드님이랑 또 와이프분이랑 얘기를 하셨는데 고향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네, 연락은 뭐 했고요. 그리고 배경 가족은 혹시 나중에 그게 가족이 와서 2년 있다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아들을 데려오는데 조금 잘하셨다. 뭐 고초가 있었어요? 좀 조금 놀랬죠. 긴장하고. 그렇죠. 이놈이 전화한다. 아버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었어요, 아들이? 그때 당시 21살. 그래서 내가 야 울지 마.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이 여기서는 말 못하겠는데 북한의 이름이 일진이에요. 일진. 한국에 와서 학교에 가서 아들 이름 뭡니까? 일진이라니까 아이들이 배끄러지고 웃는 거예요. 일진이 안 되지 여기. 그래서 이름 바꿨는데 그거는 좀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왕왕 울더라고요. 왜 우냐니까 아버지 죽은 줄 알았다고 집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 한국에 왔다. 얼마 만에 연락을 했습니까? 2년 만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단 9일 만에 태국 방콕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갔네. 예, 걔는 지금도 우리 진우는 아빠 때문에 자기 고생을 안 하고 대한민국까지 왔다. 중국에 9일 만에 방콕까지 여놓고야 내가 마음을 놓고. 아들이 그럼 어디서 처음에 만났어요? 국정원에 갔죠. 어땠을까요 그때?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이 저를 끌어안고 왕왕 울더라고요. 아버지 그래. 참 그때 혈육이란 게 이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또 아들이랑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같이 오래 살았는데 최근에는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독립했구나. 독립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같이 살았는데 아마 우리 며느리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탈북자 여자 치고도 우리 유미카 다음엔 이쁠 거예요. 진짜 이뻐요. 아이고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만 아니어서 없어. 근데 참 우리 아들이 잘 만나가지고 둘이 지금 재밌게 살아요. 잘 되셨네요. 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자식 잘 된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된 건 아니고 걔도 애매기는 거 있는데 내가 말 못하지. 부모니까 달게 내가 말을 못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뭐 여기 대한민국 오셔서 기자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기자를 가면은 어떤 거를 주로 쓰셨습니까? 그게 아마 다 아시죠? 뭐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대북 전문 매체, 인터넷 전문 매체 데일리 NK라고 예, 거기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 젊은층 기사들이 많고요. 예, 뭐 가끔 탈북 기사들이 한두 명 들어가거든요. 그 뭐 매체에 들어가서 제가 뭐 북한 정책이나 또 뭐 모든 그 현황들 가지고 좀 가끔 또 탈북자 문제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었죠. 기사를 쓰실 적마다 북한이랑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기사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낀 그대로 쓰는 거고. 예, 북한은 아니고. 처음에 참 충격받은 거는 아니 나름대로 나는 뭐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해서 기사를 북한식으로 탁 써서 저는 아주 긍지감 가지고 그걸 아주 줬는데 아니 그게 디스크에 올라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 저거 왜 안 올라가지? 그다음부터 마음이 좁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 눈치 보더라고요.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이는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썼길래?